정청래 신임 대표의 강성 행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란 정당이라면서 위헌 정당 해산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박창진 부대변인님, 네.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라는 국민적인 요구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취지를 저희가 글자 그대로 이해해야 될까요? 현재 지금 드러나고 있는 특검 수사 결과 또 검찰의 수사 결과들을 보자면 국민들이 그런 요구를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윤상현 의원의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결탁한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지 추경호 의원을 필두로 한 권성도 의원 등의 권영세 의원 등의 국민의힘 전 당 지도부들이 내란의 밤에 우왕좌왕하면서 이 내란에 동조하고 혹은 부역한 것이 아닌가라는 강력한 의심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로부터 1억 원에 달하는 지금 정치 자금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라는 의구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자면 법치주의를 명확하게 해친 것이고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라든지 민주공화정의 가치 자체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 보수 여당 국민의힘의 전신이 곳에서 통진당을 내란의 혐의만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산했던 사례를 보자면 충분한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전제 조건으로 국민의힘이 이런 태세를 전환하고 결별할 것을 확실하게 손절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요원하다. 전한길과 강용석 같은 분들이 어떻게 당을 대표해서 당 대표 후보자들을 검증하겠다고 하고 거기에 달려가서 인증을 받겠다고 줄을 서 있는 모습들을 보면 국민들의 그런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 변호사님,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법적으로 실제로 국민의힘이 해산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해요. 일단 헌재에서는 그 통진당 같은 경우에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했다고 평가를 했는데 관련해서 형사 사건으로도 이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내란 음모죄는 다 무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폭동을 예비하고 이랬다는 부분에 대한 실체는 인정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령이나 이런 모임을 주동했다는 것 자체가 정당으로서 기능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상당히 좀 폭넓습니다. 다만 지금 법적인 한계는 이 민주당에서도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국회는 그 위헌 정당 해산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정부가 그 부분은 다 끌고 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국회가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돼서 지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 진정을 넣는 방식으로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에 맞서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첫날부터 강경하게 밀고 나가는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민찬 부위원장님, 보면은 이제 정청래에 반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강경 발언으로 나가고 있네요. 당연히 그렇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까지 어떤 정책적 성과를 내기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선거를 치르려면 정책적 성과가 뚜렷하거나 아니면 야당을 공격해서 반사이익을 누리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야당에 대한 내란몰이를 꾸준히 내년 지방선거까지 몰고 가서 반사이익을 누려서 지방선거에 승리하겠다. 이런 속내를 보입니다. 지금 여러 내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에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까지 그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그걸 동력으로 당대표에 연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 자신을 강력하게 지지해줬던 강성 당원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발언과 어떤 입법, 정책들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 정점에 있는 것이 야당에 대한 공격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실에 기초해야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사법부로 이미 넘어간 일을 거대 집권 여당이 모든 걸 단정적으로 모든 걸 얘기하고 있어서 여론전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저는 과연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만약에 향후에 재판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이때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이 정당 해산 발언을 놓고 국민의힘 내부도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하는 후보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강성 여당 쪽 대표가 우리 당을 정당 해산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정통 보수 정당입니다. 어떻게 통진당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네, 박민영 부대변인님 보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이렇게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내부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굉장히 소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통진당 같은 경우에는 이석기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제 실형을 받았었습니다. 또한 그 통합진보당의 강령 등과 비추어 봤을 때 현역 의원이었던 이석기 씨 개인의 주장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였거든요. 예. 그런데 비상계엄 사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에서 벌어진 사건인 것이고 이것이 국민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 국민의힘의 정당 책임당원만 80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전국 정당인 국민의힘이 이와 연관됐다라고 하거나 직접적으로 개입됐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에서 직접적으로 공세를 했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무엇으로 해산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건가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 전 오히려 이런 좀 안철수 의원과 조경태 의원 같은 분들이 당의 위기 상황을 침소봉대하고 상대 진영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정치적인 서사를 강조할 목적으로 좀 과도한 자해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송원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얘기했던 예. 친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당에 더 이상 끌어들이지 말라고 얘기했던 그 발언의 맥락과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자중되어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는 축제 분위기였는데요. 가수 이은미 씨가 등판했습니다. 모습 준비했습니다.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 내 눈에만 보여. 저는 당적을 갖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의 석패를 맛보고는 그때 당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당한 권리당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어제 전당대회에서 이은미 씨의 무대가 거의 한 20분 이상 진행이 됐습니다. 거의 이 가수 이은미의 콘서트를 방불케 했다라는 평가도 나올 정도인데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8월 말에 있잖아요. 8월 22일에 우리 미디어 특위 부위원장께서 나오셨으니까 혹시 전당대회에서 이은미 씨의 필적할 만한 유명 가수 준비되어 있습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찾고 있습니다. 아직 비밀입니까? 저희가 아직 뭐 비밀리에 준비를 하고 있고 예. 저런 연예인들이 어떤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그 정당 행사에 참여하는 거는 뭐 너무 개인의 자유일 뿐 아니라 정당 정치의 자유일 뿐 아니라 저는 권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특정 정당을 지지했을 때 그 상대 정당이 너무 지나치게 공격을 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어서 근데 뭐 그런 모습이 지양되어야 하고 저는 좀 더 활발하게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기대가 됩니다.